안녕하세요. 행정여행 금융TV의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6월입니다. 이제 6월 현충일이 지나갔지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국가 보훈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하다가 특히 이제 군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찰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훈련을 하거나 근무를 하다가 다치신 경우에는 재직 중인 경우에는 관련 어떤 연금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뭐 상위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이후에 전역을 하거나 했을 때는 특히 군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무원 이런 분들은 국가보훈처에다가 보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급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조금 말씀은 조금 자제를 하고 큰 흐름을 보면 먼저 중요한 부분은 내가 국가보훈 대상인지 유공자인지 보훈 대상자인지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보훈 대상자로서 이제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절차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이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무 중이나 훈련 중에 다쳐서 이게 국가 보훈 대상자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게 되면 그때서 여러 가지 상병이라든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급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해서 이분은 어느 정도의 급수를 주는 거가 타당한지 이걸 보는입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의 급수를 줄지를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급수가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급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가 안 나오면 이거를 갖고 또 재심사를 하거나 재심사도 안 되게 되면 이제 행정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또 국가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신청했는데 대상자로서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건 비해당이라고 하거든요.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 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해당되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신검을 받아서 신체 등급을 받고 복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만 진행되게 알기만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민원인들은 이 신청서조차 작성하는 것들이 요령이 없어서 비해당 결정을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서부터 자료를 잘 준비하고 입증자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상병경이라든가 어떤 그 인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군 복무 중 다쳤다는 부분들 이런 인과성이라든가 사실관계를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하고 해서 사유서를 쓰고 해서 그런 내용과 입증자를 잘 넣어서 신청을 넣게 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해당을 받고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당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신검을 받게 되겠죠. 내가 몸이 아프고 후유장애가 있고 영구장애가 있고 하게 되게 되면은 국가보훈법이나 그 관련된 등급이 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하고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의료 자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잘 정리해서 넣고 정리해서 심사청구서나 뭐 이런 거 다 넣어서 그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 신체 상태나 이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보훈병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더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자료도 준비를 해주고 설명을 더 하고 해서 제대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만 잘 알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프로세스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하나 있으신데 군대에서 여러 가지 상위연금이라든가 공상처리라든가 이런 게 됐다고 해가지고 또 반드시 보훈 대상자나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시고요.
국가 여러 가지 이제 군대 내에서 공상 처리를 받게 되면 그만큼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 신청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자료를 잘 준비를 하고 그 관련된 사고 경위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인이 잘 정리를 해서 진행하시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들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해당 보훈처에서 내가 해당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어떤 정상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되는지를 도움을 받으시면은 유리한 결정을 받는데 큰 도움이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